자, 반갑습니다.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제 전세를 빨리 내놓는 비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강의 이후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공개를 좀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특급 비법 요 한 가지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왜 그때 다 오픈을 하지 왜 요건 또 한 가지 남겼냐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? 네, 그런데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냥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상황을 보면 전세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. 그래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송파 헬로시티가 9월 달에 전세가 8억 5천, 현재 전세가 6억 5천입니다.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약 30평대 아파트가 이렇게 전세 가격이 무려 2억이나 좀 하락하고 있어요.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죠. 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도 이렇게 가격 하락했는데 앞으로 이제 서울 쪽도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또 다주택자들이 이제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물론 이렇게 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또 세입자를 구하면 좀 좋은데 이 세입자 구하기가 또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. 그래서 전세를 쉽게 내놓는 비법 5가지 해가지고 지난번 방송입니다. 그 압축을 해드리면 기본적인 집수리를 해야 되고 오감을 자극해야 되고 감성을 느끼게 해야 되고 많은 부동산을 뿌려라라고 했고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오늘 나머지 한 가지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두근두근두근. 네, 그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여러분의 집을 전세로 내달라고 이제 뿌린 거잖아요.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되겠죠. 그러면 이 수수료 외에 또 별도의 사례금을 좀 준다고 하세요. 그래서 전세가 2억이라면 수수료는 0.3% 해가지고 60만 원 나오죠. 그런데 이 60만 원에다가 요거 전세를 빨리 내놓게 되면 내가 정상적인 수수료가 60만 원인데 더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드리겠다라고 한번 내놓으세요. 그러면 해당되는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좋아할까요? 아니 정상적인 수수료는 60만 원이고 세입자한테 또 구하면 또 60만 원이니까 양탈하게 되면 그 120만 원 수수료인데 아니 집주인이 수수료를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세입자로 가면 60만 원 받고 하면 합계 160만 원 되잖아요. 그럼 뭐 한 건 해가지고 사무실 유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? 어떤 공인중개사가 요 물건을 가만히 놔두겠어요. 제일 먼저 이렇게 수수료 좀이라도 더 준다는 그런 집주인의 부동산부터 제일 먼저 빼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 또 부동산 고수들 특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상적인 수수료보다 한 몇 배나 되는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이렇게 집을 빨리빨리 이제 해전을 하는 거예요. 왜 해전을 하냐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집을 세입자로 구하지 못했어요. 그럼 최악의 경우 여러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. 돈이 없으면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융자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. 지금은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? 그런 와중에 대출받기도 힘든데 설령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건지당권 설정에 대한 설정 비용이 들어가죠. 물론 요즘 들어서는 건지당권 설정 비용이 무료로 즉 은행 측에서 부담을 하죠. 단 건지당권 설정비가 은행 측에서 부담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뭐를 납부해야 된다? 은행 이자를 납부하셔야 되겠죠. 그렇다고 해도 뭐 다른 세입자 구해서 금방 갚으면 되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중간에 돈을 갚았다라고 한다면 은행 측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시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2억을 빌렸는데 1.5%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300만 원 됩니다. 중도 상환 수수료가 만약에 1%라고 그러면 2억의 1%가 200만 원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.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. 융자 받아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내가 은행 이자도 부담하셔야 되죠. 또 세입자를 다행히 구해서 세입자한테 새로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요 은행에 있는 요 이자를 변제를 한다.
라고 할 때 중도상 수수료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몇백만 원 비용이 부담이 되죠.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. 정상적인 수수료가 60만 원이라면 요거를 먼저 빼드리면 제가 100만 원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공인중개사가 싫어하는 공인중개사 어디 있겠어요? 그러면 여러분 거부터 제일 먼저 소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. 그 실전 사례입니다. 제가 2008년도 대구 쪽에 있는 학교에서 부동산 재테크과에서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요. 저희 야간반 학생 중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었죠. 그리고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에 정거 열심히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 저희 제자들이 있었죠. 어떻게 돈을 많이 버니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원투룸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네 동네에 있는 원투룸에 대해서, 즉 다가구에 대해서 이 족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파일 속에. 그 족보 속에는 뭐 별의별 내용들이, 그 집에 대한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고요. 또 더 웃긴 거는 신축 원투룸, 즉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빼들었다.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. 그러면 수수료가 뭐 10만 원, 20만 원 얘기가 아니에요. 원룸을 전세로 빼고 원룸을 만약에 월세로 뺐다는 순간 수수료가 100만 원, 150만 원,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. 아니 원룸인데도.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냐? 중개 수수료로. 그건 간단한 방법입니다. 만약에 빈집이면 은행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더 납부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의 회전을 위해서 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다가구, 신축 다가구 완료가 되면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.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원룸 하나 빼는데도 수수료를 그냥 100만 원, 200만 원을 줘요.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그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원룸, 투룸을 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. 요게 뭐 대구에 있는 그 지역만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전국에 있는 신축 빌라들, 신축 다가구들 다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수수료 그 한 몇십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내 집에 계속 안 나가고 심지어 내가 돈을 마련해서 기존의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경우보다는 사례비로 해서 좀이라도 돈을 더 줘서 빨리 빼내는 게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. 요거까지 제가 전세를 빨리 놓는 방법, 그 특급 비밀 한 가지라는 주제에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어떻게 뭐 특급 비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